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다저스 승이 적중을 하면서 냉문픽 7연승을 했죠. 104승 87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문픽으로 맨시티 오바를 이제 가져간 상태인데 연승은 뭐 당연히 깨지죠. 연승은 언젠가는 이제 깨지고 요 맨시티 오바가 요게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관건은 뭐 1승 뭐 연승 이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1패를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좀 유의미하게 승률을 좀 어느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자 느바 이제 프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프린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내일 느바를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일 느바가 이제 홈팀이, 한 단계 이제 순위가 높은 팀들인데, 7위랑 이제 8위를, 프린팀 올라오는 팀과 이제 붙을 팀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팀들 간에 이제 뭐 붙는데, 7위랑 8위는 좀 유의미한 어떤 전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크게 뭐 전력이 크진 않죠. 이 팀들끼리 경기가 뭐 하이시드랑 뭐 상위시드의 뭐 경기도 아니고 굳이 이 경기가 뭐 똥배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느바 분석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트라고 자 마임이죠. 일단 마이애미가 좀 굉장히 저배당을 받을 경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애틀란타가 최근에 어떤 보여줬던 그런 흐름, 또 1.02를 받고 뭐 1.01이 아니었고 1.06인가 이렇게 개똥배를 받고 뭐 사망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 이 경기가 좀 단판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마이애미의 홈이고 마이애미가 전력적으로 전혀 뭐 애틀란타에게 뭐 뒤질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 팀이 애틀란타에 비해서는 어 이제 커파까지도 올라가봤던 파이널까지도 가봤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이애미를 이라는 팀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시 그래도 이제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트레이 형의 컨디션이 뭐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 없죠. 뭐 턴오버적인 부분이라든지 야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클러치에서 좀 무리해서 좀 이렇게 경기를 그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자 트레이 형이 좀 에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클러치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팀에게 어떤 이제 좀 민폐가 되는 뭐 그런 상황. 오히려 이제 트레이 형 선수가 결장을 했을 때 애틀란타의 그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도 그 전 시즌에서 이제 그 뉴욕 닉스를 뭐 꺾어내기도 하면서 뭐 하위 시드로서 이제 상위 시드를 꺾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이변을 내기도 했었던 팀이죠. 이 팀의 그 멤버 구성을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팀 자체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대인 수비가 강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뭐 머레이 선수라든지 뭐 헌터 선수라든지 뭐 카펠라 선수라든지 어느 정도 애틀란타의 그 야투가 좀 터지기 시작한다면 마이애미도 좀 부침을 겪을 수가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외 기준점이 이제 마이너스 5 핸디를 줬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갈 것이냐고 했을 때 마이애미의 홈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 결국에는 저는 요거는 어느 정도 양팀 간에 굉장한 접전이 예상돼요. 그 서로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편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애틀란타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비벼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이애미는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애틀보다는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는 경기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저는 애틀란타가 핸디 내 승부를, 뭐 핸디가 한 뭐 해외 기준점 대비 5.5에서 한 6.5 정도로 예상되는데, 요 정도 핸디 내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이 두 팀 간에 어떤 이제 유의미한 전력 차는 지금 없다고, 이제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 마이애미가 홈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마이애미도 결국에는 올해는 이제 외곽슛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틀란타에 어느 정도 이제 외곽슛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저는 볼게요. 애틀 프렌. 자, 레이커스랑 이제 미네소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네소타 쪽에서 이제 결장자 좀 특이사항이 나왔죠. 이제 카일 앤더슨 선수와 이제 고베어 선수가 이제 다투면서 고베어 선수가 이제 한 경기 징계로 결장을 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자, 어찌가 됐든 이제 고베어를 영입을 하면서 픽도 많이 소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고베어 선수를 활용해서 더 높은 데로 이제 올라가고 싶었을 것이나, 미네소타라는 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고베어 영입은 사실은 실패다. 어, 이제 고베어 선수가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뭐 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스페이싱을 제공할 수 있는 뭐 외곽슛이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의 어떤 매치업 헌팅이 많이 됐었죠. 이제 고베어 선수가 있게 되면 외곽슛을 많이 퍼맞게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레이커스, 만약에 러셀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즐리 선수라든지 이런 외곽을 쏠 수 있는 자원들을 영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레이커스가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고베어 선수가 만약에 지금 결장을 이제 한다, 그리고 맥다니엘 선수도 결장을 한다, 그리고 리드 선수도 결장을 하죠. 자, 이거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타격이 크죠. 다니엘스 선수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면 이제 갈맥이나 뭐 반데벨트 선수가 이제 골밑을 리머택을 하는 부분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 선수고, 고베어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외곽에서 이제 끌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데, 어, 골밑에서 좀 높이를 가지고 이제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의 좀 골밑을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고, 만약에 이제 이 고별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시에는 리드 선수가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리드 선수는 이제 외곽슛도 가능한 이제 빅맨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었을 때 만약 고백가 없었다고 해도 이 선수로 이제 그거를 공백을 메꿨었죠. 자, 근데 자, 리드 선수까지 이제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타운스 선수가 이제 골밑에 있다고 해도 너무 이제 높이적으로 타운스 선수가 그렇게 뭐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이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이커스의 빅맨 자원들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단판이고, 미네소타도 어떤 재능의 합이 굉장히 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에드워즈 선수라든지 타운스 선수라든지 콜리 선수, 경험이 많은 콜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앤더슨 선수도 마찬가지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고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에드워즈 선수랑 이제 타운스 선수가 터지는 날에는 그 어떤 팀도 찢어버릴 수가 있는, 뭐 괜히 1픽이 아니죠, 이 선수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1 선수들이 터진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레이커스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커스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레이커스가 홈인 부분, 그리고 미네소타가 사이즈가 좋은 이제 포드 프론트코트 자원들이 3명이나 결장을 한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 미네소타가 제공하는 그 외곽슛을 레이커스는 뭐 미네소타만 외곽슛이 터지고 레이커스는 외곽슛이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미네소타의 어떤 수비력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경기가 일단은 투웨이로 볼게요. 저는 이 경기가 레이커스 승과 그 다음에 언더로 볼게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저는 양팀끼리의 어떤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달리기보다 자,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대편을 막으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레이커스 승, 레이커스 승인데 이제 헤디는 마인프레는 전 접근하기는 굉장히 찝찝하다. 왜냐면 레이커스는 그 어떤 팀과도 접전을 벌이는 팀이죠. 유타와도 이제 두 경기에서 뭐 역전을 당했다가 뭐 동점을 당했다가 뭐 마지막에 벌리고 이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 경기가 다평 경기고 프로 경기라는 걸 생각했을 시에는 에드워즈와 이제 타운스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 결코 쉽게 가지는 못할 경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레이커스 승과 언더로 볼게요. 자, 내일 물부도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애틀란타가 당연히 정배를 받았고 요 경기에서 뭐 라이트 선수도 뭐 솔리드한 선발이고 홈인 부분 또 애틀란타가 이거를 굳이 뭐 애틀란타를 안 가자고 뭐 다른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긴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굳이 길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애틀 승과 마인 승으로. 자, 그 미네소타랑 이제 화이트삭스인데 어 일단은 이제 두 선발이 뭐 약간 지난 경기에서의 등판이 조금 이제 많이 달랐죠, 내용이. 일단 랜스 린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전만큼 뭐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죠. 예전만큼 그렇게 공의 구위가 뭐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이제 공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거는 이제 근데 이 로페즈 선수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놓고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 좋았다고 해서 뭐 이 경기에서 당연히 뭐 털리지 않는다. 이런 구조라고는 저는 좀 보기 어렵고 이거는 저는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 해외 기준점이 이제 8.5에서 7.5에서 8.5 정도 이제 기준점을 주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오버로 볼게요. 랜스 린 선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네소타의 선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로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시카고하고 이제 시애틀인데 지금 시애틀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득점권에서 이제 약점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또 드러났죠. 물 빠따라는 점이. 근데 지금 이제 시애틀의 어떤 선수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뭐 이 선수들이 뭐 앞으로 반등을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라인업에 어떤 있을 때 그 타자 그 라인업의 그 타자들은 좀 괜찮은 선수들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감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런 이제 물바다는 아니겠죠. 일단 이제 자 이제 두산의 자랑 이제 플렉슨 선수가 이제 나오고 플렉슨 선수가 나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웨스네스키 선수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검증은 안 됐어요. 이 선수가 뭐 시카고 선발은 이제 검증이 안 됐고 지금 플렉센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투수죠. 투수는 당연히 이제 플렉센 선수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가 정배를 해외 기준으로 이제 정배를 받았죠. 저는 근데 이거 만약에 시카고가 이제 해외 기준적으로 정배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시애틀 승으로 가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애틀 승과 만약에 그 시애틀이 뭐 역프렌이다. 시애틀 프렌과 시애틀 승으로 볼게요. 자 이제 텍사스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 타격이 뭐 좀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이죠. 여전히 뭐 캔자스는 기복이 어느 정도 있다. 이 결국에는 이제 캔자스라는 팀은
타자들의 그 라인업의 구성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의 타격은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선발이 디그롬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텍사스가 저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라이스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선발이라고 또 볼 수 없고 최근에 등판도 영 좋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는 디그롬 믿고 텍사스에 살아남았다를 믿고 당연히 텍사스 승과 마인까지 가능하겠죠. 뭐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뭐 갈 게 없죠 앞으로.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세인트루이스인데 제가 이 경기를 좀 봤는데 물론 이제 마이클 플라스 선수가 뭐 9점대를 찍을 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이제 선수라고 보고 결국에는 한 3점대에서 4점대까지는 이제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뭐 9.64라는 거는 뭐 일시적인 난조라고 봐야죠. 이 선수가 뭐 9위로 이렇게 상대편을 찍어 누르고 이런 유형의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자 내일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정배를 받았죠. 해외인으로 이제 정배를 받았고 아마 자 프리랜드 선수가 지난 등판에서 굉장히 두 번의 등판에서 2승을 거두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뭐 두 선발 간의 큰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 프리랜드 선수도 결국에는 이 뭐 미스터 제로 이런 모습을 뭐 지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프리랜드 선수가 이제 WBC도 그렇고 저는 이제 결국에는 털릴 수 있는 구조의 투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물론 이제 해외 기준점 대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기준점이 높죠. 기준점이 높은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가 어느 후보보다는 저는 세인트로이스 승으로 충분히 프리드 선수는 공략을 당할 수 있는 투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천사하고 이제 워싱턴인데 일단 천사가 오늘 경기에서 1.3이라는 그 똥배당을 받고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는데 그 경기 내용 자체도 이제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천사는 이제 불펜이 여전히 불안하고 특히 또 타선에서 굉장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죠. 자 근데 자 내일 경기까지 과연 이제 이게 어, 천사가 뭐 패배를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오타니 선수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굉장한 저배당 예상이 돼. 뭐 1.2, 뭐 1.23, 뭐 1.3 이하겠죠. 무조건 1.3 이하라고 보고 그러면 이 조슈아 그레이 선수가 뭐 괜찮은 선발이냐고 했을 때는 사실은 반대가 개꿀인 투수였죠. 원래부터가 작년까지도. 자 그래서 이거는 천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굳이 마인으로 가져갈 것이냐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 투웨이로 볼게요. 이거는 천사 승 갈 분은 가시고 이거는 기준점 대비 언더가 와본 천사 최근에 타격의 어떤 기복을 보게 된다면은 자 그레이 선수라도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타니 선수는 당연히 뭐 워싱턴 상대로 뭐 타타타 털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8.5 기준점 요 정도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언더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자 애리조나랑 이제 미러키인데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갤런 선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 그게 갤런이죠. 작년에 그 보여줬던 그 갤런의 에이스의 모습이죠. 그게 하필이면 그 미러키 어떤 프렌 그리고 역배로 몰렸을 때 그 경기가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내일 경기에서 이거는 자 애리조나가 어 아무리 뭐 다저스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하고 첫 경기를 이겼다고 하지만
내일 경기에서 이제 자 나오는 투수가 번스 선수가 나온다. 뭐 실질적인 이제 작년에 이제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죠. 이렇게 해서 뭐 모르죠. 뭐 우드로퍼 선수도 있고 뭐 그런 선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번스 선수가 에이스였는데 지난 경기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뭐 좋지는 않았죠. 물론 이제 이 선수도 이렇게 뭐 9점대 방어를 찍을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2점대 내지 3점대를 찾아갈 선수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켈리 선수 이제 WBC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제구력이 떨어지고 이제 구속이 조금 하락한 모습, 구위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지난 경기 다저스를 상대로도 패배를 했죠. 근데 원래 다저스 상대로는 이제 굉장히 약하고 자 다른 팀 상대로는 특히 또 홈에서는 켈리 선수는 원래 믿고 가는 투수긴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두 선수 그러니까 두 선발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실망을 줬던 투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 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두 선수 다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한다고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언더로 볼게요. 언더로 보고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이제 다저스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제 다저스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먼시 선수가 뭐 홈런 2방 7타점을 터뜨렸죠. 자 그거 아니었으면 굉장히 다저스도 답답한 경기를 할 뻔했어요. 샌프는 이제 그 찬스를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유리아스 상대로도 어느 정도 찬스를 잡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방이 좀 아쉬웠죠. 이제 찬스마다 마지막에 좀 이제 말아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제 메이 선수랑 자 우드 선수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다저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자상바다 자상바라는 얘기가 있었고 자 올해도 이제 그러면 자상바를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올해는 그렇게까지 뭐 자상바가 아닐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좌상바인 선수들이 조금 나갔죠. 뭐 벨린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갔고 지금 이제 뭐 테일러 선수는 원래 자투수에게 강한 선수고 먼시 선수도 뭐 자투수에 그렇게 약한 타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새로 영입된 타자들 뭐 우리 마르티네즈라든지 요거 오히려 이제 자투수에 강한 이제 타자죠. 마르티네즈 선수는. 자 그래서 일단 자투수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제 뭐 다저스가 뭐 빠따가 터지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자 그런데 좀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오늘 이제 유리아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찬스를 얻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내일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빠따가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저스가 우드를 어느 정도 공략해주고 그 다음에 샌프도 자 메이를 상대로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점 이상만 해주면 이거는 오바 쪽이 좀 좋아 보여요. 다저스 스파타도 뭐 먼시 선수가 뭐 7타점을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조금 살아난 배츠 선수가 조금 이제 폼이 올라온 것도 이제 보이고 오늘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이제 감각을 봤을 때 내일 경기에서 좀 메이 선수라고 해도 공략이 가능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양 팀 다 한 3점에서 4점 정도를 내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저는 이제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경기에서 제가 냉분 픽으로 맨시티 오바를 갔죠. 요거를 이제 일단 응원을 하고 물론 이제 8연승을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을 하면은 좋겠지만 냉분 픽에 대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뭐 이 맨시티 오바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무조건 제가 냉분 픽을 아침 8시경 그러니까 바로 회차 시작하자마자 바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도 이제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